네, 자 오늘도 우리 명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수학의 증명은요 반드시 명료해야 돼요. 반드시 명료해야 한다라고 우리 비트겐스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명료한 증명, 이거를 위해 우리는 명제를 배워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귀류법 또 역대우, 그래서 다양한 증명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명료한 증명, 오늘 하는 내용 한번 잘 숙지하고요. 수학의 증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명제의 역과 대우인데요, 우리 생각 열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름모와 평행사변형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어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이런 사각형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한쪽 대변을 평행하게 만들어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쪽 대변을 평행하게 만들어주면 사다리 꼴이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두 쪽 대변을 평행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두 쪽 대변을 평행하게 만들면, 자, 여기가 평행하고 이쪽 마주변은 이 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였습니다. 평행사변형.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나뉘죠. 만약에 네 변의 길이가 서로 다 같다. 이 평행사변형인데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누구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렇죠. 마름모라고 부르는 거였고요. 평행사변형인데 네 각이 서로 90도로 같게 되면 누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직사각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름모와 직사각형을 합친 정사각형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정사각형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열기 보면은요, 마름모와 평행사변형의 관계 어떤가요? 자, 평행사변형은 이쪽에 있는 이 도형이고요, 마름모는 여기에 있죠. 즉,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를 포함하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A, B, C, D가 마름모라면 A, B, C, D는 평행사변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왜 아닌가요? 자, 마름모 중에 마름모이면 맞죠? 아니, 맞는 거죠. 마름모는 무조건 두 변이 평행하니까요. 자, 마름모라면 당연히 평행사변형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일단 생각열기에서 가정은요, 사각형 ABCD가 마름모이다 라가 바로 가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삼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이건 맞는 명제예요. 맞는 명제. 자, 가정과 결론을 한번 바꾼 명제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사각형 ABCD가, 자, 평행사변형이다가 결론이었죠? 평행사변형이면, 자, 얘가 평행사변형이면 누구라는 거예요? 사각형 ABCD는 마름모이다가 되는 거겠죠? 마름모이다. 자, 얘는 어떤가요? 평행사변형인데 마름모가 아닌 애가 분명히 있죠. 이런 식으로 된 평행사변형은 마름모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 가정과 결론을 바꾼 문장은 참이 되지는 않겠죠. 자, 이걸 왜 하냐면은,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바꾼 문장은 우리가 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역은 뭐냐면 이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준 그런 문장, 그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역이라고 부를 건데요. 그래서 Q이면 P다로 바뀌면 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과 부정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명제 P면 Q이다에서 not P면 P다로 들어가 주게 되면은요, 이런 명제를 대우라는 명제라고 이렇게 불러요. 중요한 건 사실 이 대우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대우 명제와 원래의 명제는 어떨까요? 원래 명제는 서로 참거짓이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서로 같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관계로 살펴보면 이래요. 자, 역은 어떻게 되냐면, 자,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가 되겠습니다. P이면 Q이다의 이 대우 관계는요, not Q면 not P다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not P면 not P다, not Q면 not P다의 역은 뭐가 되냐면, not P면 not Q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제의 역, 대우, 관계 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명제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역은요, 이것의 역은 바꾸는 거예요. 결론을 이쪽으로, 가정을 이쪽으로 바꿔주면은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라는 명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원래 명제를 살펴볼게요. 원래 이 명제의 진리집합, 이 가정의 진리집합은 x는 1만 들어가는 거죠. 결론의 진리집합, x제곱이 1인 거니까요, 뿔마 1이 되는 겁니다. 즉 P가 Q에 포함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명제는 이 진리집합 관계가, 이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참인 명제가 됩니다. 참인 명제예요. 그런데 역을 해주면 어떤가요? 자, 역을 해주니까 이 진리집합이 그 가정에 해당하는, 가정 x제곱이 1이다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뿔마 1이고요.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1만 되거든요. 포함관계에 성립하지 않죠. 사실 반대 방향이 되죠. 근데 아니니까 이건 거짓인 명제. 우린 수학으로, 집합으로 이렇게 명제를 참거짓을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대우를 한번 볼게요.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잘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이 PQ 요걸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이 1이 아니다라는 말은요, 바로 이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가 1이 아니다라는 말은 저 위에서의 P의 여집합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되죠. 왜냐하면 Q가 P를 포함하는 관계였으니까 이 여집합을 해버리면 반대의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기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가정의 진리집합이 그 다음에 이 결론의 진리집합,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명제는 참이라고 했죠. 참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입니다. 자, 원래의 명제가 참이었어요. 그런데 대우 명제도 어때요? 참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원래의 명제와 대우의 관계는요, 사실 참 거짓을 같이 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역을 살펴보면은요, 가정은 x가 4이면 결론 루트 x는 2이다. 자, 가정과 이 결론 어떻게 해줘요? 역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꾸라 그랬어요. 루트 x가요, 2보다 크면은요, x는 4보다 크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꿔주는 거니까요. 자, 대우 명제를 살펴볼까요? 대우 명제는 뭐였어요? 자, P이면 Q이다의 이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루트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루트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은요,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반대를 해주는 거예요. x가 4보다 크다의 반대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x가 2보다 크다의 반대는 루트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바로 대우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번을 볼게요. 자,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우리 역과 대우를 한번 말해 보겠는데요. 역과 대우를 말해 볼게요. 자, 역은 누가 돼요? 그렇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가 역입니다.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주는 게 역이니까요. 자, 대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사각형이 아니면이겠죠. 여기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니까요. 정사각형이 아니면 이게 되겠죠. 정사각형이
아니면 직사각형이 어때요? 직사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과 대우, 우리 명제를 찾을 수 있어야겠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가는데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에요. 원래의 명제가 참이면은요, 그러면 진리집합은 P가 Q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변을 여집합을 해버리면은, P 안에 Q가 이렇게 있거든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거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은 바로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이 Q의 여집합이에요. 그런데 P의 여집합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P의 여집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대의 관계가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not Q면 not P다도 사실 참이 되는 거예요. P의 Q가 얘가 참이면 not Q면 not P다도 참입니다.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요, 요 대우 명제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명제와 대우의 명제는 같이 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가줍니다. 자, 명제와 대우의 참거짓.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라면은요, 대우 not Q면 not P다도 참이 되는 겁니다. 거짓이 되면은요, 대우 명제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명제와 대우 명제는 같이 가요. 참거짓을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 1번. 요런 문제에서 이제 대우 명제가 잘 활용이 되는데요.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자, 가정에 해당하는 문장은요,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입니다. 이 명제가 참임을 우리는 증명해 보길 원하는 거죠. 참임을 증명하길 원하니까요, 대우 명제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대우 명제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n이 짝수가 아니면 이니까 짝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n이 홀수다라는 말입니다. 자, n이 홀수다라는 말은요, 2k 플러스 1꼴이다라는 말이에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홀수면 2k 플러스 1꼴이에요. 그래서 이 n도 짝수이다. 2k 마이너스 1이 제일 정확하겠네요. 왜냐면 1도 들어가줘야 되니까 k가 자연수라고 할 때요. 그래서 대우 명제를 한번 해보면은 n이 홀수이면 이라고 할 수 있겠죠.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뭐가 되는 거예요? n제곱도 홀수이다. 이 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우 명제인데요.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2k 플러스 1 꼴로 나타낼 수 있고요. n제곱은요, 자, 제곱을 해보면은 완전 제곱식 4k의 제곱에 4k의 플러스 1이 되죠. 요거를 제곱하면 앞에 거 2k의 제곱, 2배의 2k,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요. 그럼 얘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요런 모양이거든요. 2k-1, 2k 플러스 1, 뭐 요런 모양입니다. 2k의 제곱에 2k, 2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누군가요? 요거는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수 플러스 1꼴.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홀수가 되는 거죠. 홀수. 그래서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 이렇게 증명을 한 거죠. 대우 명제가 뭐예요? 참이었습니다. 대우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원래의 명제. 자, n제곱이 짝수면, 자, 여기였죠? 원래의 명제가 어때요? 이 명제도 참이 되는 겁니다.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이다. 참이에요. 그래서 원래 명제를 증명할 때 바로 이 대우 명제를 가지고 증명하면 상당히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자, 문제 2번을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라는 명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누가 될까요? 자, 대우 명제는 누가 됩니까? 대우 명제. 자, 그러니까 가정이었고요.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우 명제는 결론을 부정한 거가 가정에 해당하니까 n이 뭐이면 홀수가 아니면, 즉 n이 짝수이면 이게 되겠죠. n이 짝수이면 그러면 n제곱도 누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또 부정하니까 n제곱도 짝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이다. 자, 요걸 증명해 주면 돼요. n이 짝수면은요 2k라고 우린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n제곱은요 4k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배의 2k의 제곱이고요. 얘는 뭐 자연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n제곱은 뭔가요? 짝수다. n제곱은 짝수다. 즉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우명제가 참이면 원래의 명제도 참이 되는 거니까 원래의 명제도 참, 즉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요 기술은 잘 알고 있으면 좋아요. 짝수면 2k로 나누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연수라고 한다면 2k로, 또 2k 플러스 1도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대우를 이용해서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세요 라고 했죠. 자, 요 명제의 가정은 누군가요? A, B가 0이 아니면입니다. 결론은 누군가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요거에 우리 대우 명제를 살펴보면 누가 되나요? 대우 명제는 바로 요 결론을 부정해야 돼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그거의 부정은 누군가요? 그렇죠. A는 0이 아닌 거의 부정 0이고 0이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는이 들어가야 돼요. 또는. 그리고 B는 0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P2고 Q의 부정은요 not P 또는 not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0 또는 B가 0이면 여기까지가 가정 부정한 거, 결론을 부정한 가정이 되겠죠? 이 결론을 부정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을 부정해 주면은 A, B는 0, 2다. 대우명제가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우명제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가요. 자,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렇죠. 참인 명제가 되는 거겠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둘 다 곱했을 때는 무조건 0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죠? 네, 참인 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의 명제도 참이 되는 거예요. 참 거짓은 대우랑 함께 가니까 대우 명제를 따져도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학의 명제는 명료해야 되는데요. 그 명료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만 들어도 뭔가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이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명제의 결론을 일단 부정해요. 부정한 다음에 뭐가 생기면 되는 겁니까? 모순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이 원래의 명제가 뭐라는 거예요? 원래의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했어요. 그런데 과정 속에 모순이 생겼어요. 그 명제는 참인 명제예요. 그것을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떨 때 쓰는지 볼게요. 예제 2번 보면은요. 귀류법을 이용해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해 볼게요. 자, 증명해 보면은요.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야 되겠죠? 무리수 2다. 이게 바로 지금 결론이에요. 가정은 누구예요? 가정은 루트 2가 무리수. 이게 가정인 겁니다. 이 자체가 지금 명제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명제니까 루트 2가 무리수다니까요. 루트 2가 무리수다. 결론을 부정해 보겠습니다. 결론 부정. 그럼 누구예요?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자라가 되겠죠.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결론을 부정합니다. 무리수가 아닌 거예요. 자, 유리수는 무슨 수인가요? 유리수는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예요. 물론 분모에 있는 정수는 0이 아닌 거가 되겠고요. 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즉 루트 2는 n분의 n꼴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정수분의 정수꼴이지만 특별히 이 n분의 n을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기하분수라는 말은 뭔가요? 나눌 거 다 나눈 애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m과
n은 누가 되는 겁니까?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자연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결론 부정한 거예요. 요거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잘 파악을 해봐야 돼요. 양변을 제곱하면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에요. 그러면 2의 m제곱은요 n제곱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n제곱이 짝수예요. n제곱이 짝수가 됐습니다. 자, n제곱이 짝수면, 자, n제곱이 짝수니까 누가 돼요? n도 짝수다. 우리 아까 전에 예제 문제를 통해서 증명을 했었어요. 대우로 증명하면 되죠?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가 되는 거, 그걸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가 돼요. 그래서 결론이 지금 n이 짝수가 나왔어요. n은 2k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의 m제곱은, 자, 2k의 제곱을 해주니까 4k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m제곱은요 2k의 제곱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m제곱이 누구예요? m제곱이 짝수니까, 다시 또 아까 그 명제 있었죠? m제곱이 짝수니까 m도 짝수예요. m도 짝수예요. 자,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모순이 생겼어요. 누가 생겼을까요? 자, n도 짝수, m도 짝수래요. 자, m을 우리가 2t라고 놓을게요. t 그냥 임의의 자연수 되겠습니다. 그럼 m과 n은 서로소인가요? 서로소가 아니죠. 왜냐하면 공약수 누가 있어요? 공약수 2가 존재하게 됩니다. 서로소가 아니래요. 서로소가 아니래요. 요게 지금 모순입니다. 왜 그래요?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처음 나오는 성질은요, 바로 이 mn이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서로소가 아니래요. 모순이 생긴 겁니다. 모순 발생. 즉 결론을 지금 부정했어요.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겨 버렸네요. 이걸 무슨 증명법? 귀류법에 의해 원래 명제가 참, 즉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다는 거죠. 루트 2는 무리수이다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 정도는 충분히 우리 암기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을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귀류법을 이용해서요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귀류법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합시다 부터 시작합니다. 결론 부정할 거예요. 뭐가 되나요?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전에는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해서 n분의 n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모순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질을 그냥 쓸 거예요.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성질을 쓸 거거든요. 어떻게 쓰냐면, 자,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면 1 플러스 루트 2에서 1을 빼준 이 값도 뭐가 돼요? 이 값도 유리수가 됩니다.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주면 유리수예요. 근데 이 값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루트 2가 나왔어요. 유리수래요. 이거 우리 방금 전에 증명했던 팩트는 루트 2는 무리수라고 했거든요. 루트 2는 무리수라고 했는데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요건 분명한 모순이 되는 거죠. 얘는 모순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명제, 자, 1 플러스 루트 2가 이 무리수가 아니라고, 즉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1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다. 원래의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귀류법은 뭐라고요?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면 원래의 명제가 참이라는 겁니다. 자, 귀류법으로 증명한 소수의 무한성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소수는 정말 무한할까요? 우리 자연수 안에 있는 소수, 무한이 많을까요? 무한이 많은가? 많습니다. 무한이 많습니다. 소수는. 그래서 소수는 굉장히 신비해요.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 무한히 많은 소수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얘도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거는 한번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소수가 유한계만 있다고 가정하자. 이 말이 뭡니까? 결론을 부정하자. 그러니까 소수가 무한하다라는 결론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소수는 유한계만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 유한계의 소수는 P1, P2, Pn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다. 그러고 이제 새로운 수를 만들어주는데 요게 정말 이제 아이디어죠. 이 새로운 수 n이라는 수를 P1, P2, Pn까지 곱한 다음에 1을 더했어요. 자, 그러면 n은 무조건 1보다는 크죠? 그 다음에 P1, P2, 어떤 거랑 같지도 않아요. 무조건 합성수죠. 무조건 합성수. 예. 소수는 유한계라고 가정했으니까. 근데 이제 n은 어떤 Pm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나누면 1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소수가 유한했는데 그 소수를 다 곱한 거에 1을 더했더니 그 수가 어떤 소수로도 나눠지지 않는다. 그 말이 모순이죠. 그러니까 소수가 돼버렸으니까 모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결론을 부정했더니 바로 모순이 생겨버렸으니까 소수는 무한히 많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제는 우리 정수론이라는 학문에서 많이 나와요. 정수론을 잘 배워보면은 이런 명제들이 굉장히 많고 수학에서의 증명법, 귀류법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반드시 우리 이런 증명법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원래의 명제 PQ를 해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제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데 결론을 이 부정하고 가정도 부정한 걸로 바꿔주면은 대우라고 했습니다. 대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명제와 대우의 명제는 참거짓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명법뿐만 아니라 귀류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 귀류법이라는 뭐냐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증명 방법인 거죠. 그러면 원래의 명제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명제가 참이 되니까 결론 부정해서 모순을 만들어내는 그 증명법, 특별히 루트 2가 무리수 증명하라는 거 이 정도 꼭 기억을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귀류법, 또 대우 명제 자체가 친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다 잘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